자, 그럼 윈도우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 속성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선 디스크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느냐 하면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거해서 용량을 늘려주는 거죠. 이게 디스크 정리고, 디스크 검사는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경우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단편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단편화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단편화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단편화를 제거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의 역할이고요. 백업이라는 것은 자료가 유실될 것을 대비해 하나를 더 만들어두는 게 이제 백업이에요. 그래서 복사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탕화면에서요, 컴퓨터 아이콘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디스크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게 되면요, 이 디스크의 속성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 일반 탭에 디스크 정리가 있고 도구 탭에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백업 등이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 정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불필요한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다운로드한 파일, 이거는 뭐 설치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은 지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는 뭐 휴지통에 있는 파일, 이런 것들도 지워도 그만 아닙니까? 그쵸?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서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 정리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디스크 오류 검사는 눌러보면 디스크의 물리적 오류, 그러니까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논리적인 오류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불량한 섹터가 있으면 복구를 시도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디스크 검사라는 내용이고요. 조각 모음은 어떻게 해서 이 단편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이 공간이 하드디스크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다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깔리게 되겠죠. 그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기에 깔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깔리느냐, 바로 이 군데에 깔려요. 이렇게 다른 자리에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프로그램 간에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이 흩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한 군데에 모아놓고 사용하는 게 빠르죠. 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는, 즉 단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각 모음이에요. 이거는 뭐 눌러서 실제로 조각 모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단편화가 제거되고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죠. 조각 모음을 한다 하더라도 용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은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유실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백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5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맞죠? 자, 보자고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디스크 정리를 수행한다. 그래서 용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맞죠? 다음 2번. 시스템의 장애 시 응급 복구를 위해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 백업이나 복원을 수행한다. 백업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럼 응급 상황 벌어져서 다시 복구하면 되고. 다음. 사용 가능한 디스크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한대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대? 아유, 아니죠. 디스크 정리를 해야죠. 조각 모음 한다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쵸? 다음 4번도 내용을 보면 디스크의 오류 검사를 하기 위해 뭐 한대요? 디스크 검사를 하면 된다.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요거를 하려면 디스크 정리를 해야 하더라. 그쵸? 다음 59번. 다음 중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파일의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조각 모음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다음 60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했을 때 정리할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용량을 늘리는 게 디스크 정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시 인터넷 파일,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면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불필요해요. 지워요. 그쵸? 다음,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폰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글꼴이에요. 글꼴, 글자 모양, 궁서체, 바탕체, 이 글꼴이 폰트예요. 그죠? 여러분들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궁서체를 지우면 됩니까? 안 되죠. 이 폰트는 지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휴지통에 있는 파일, 어차피 지울 건데 지워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음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이것도 설치되어 있는 파일인데 뭐 지워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그래요. 정답 2번이 되겠죠. 폰트는 지우면 안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휴지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휴지통, 일단 여러분들이 휴지통 언제 사용합니까? 예, 삭제된 파일이 보관되는 장소로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휴지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르고 지웠을 때 휴지통에서 복구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휴지통의 특징이 있어요. 휴지통이 만약에 가득 찼다 라고 한다면 어떤 파일부터 삭제되느냐 하면 큰 파일부터 삭제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됩니다. 이게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큰 파일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휴지통 용량을 늘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휴지통이 꽉 차면 오래 전에 지웠던 파일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크기를 늘려주고, 그 다음 휴지통은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모르셨죠? 그쵸? 아까 내 컴퓨터를 보셨는데 C 디스크의 휴지통, D 디스크의 휴지통,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컨트롤 C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하거나 복사가 불가능하더라.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휴지통에 있는 내용 더블 클릭해보면 어때요? 실행 안 돼요. 속성 나와요. 그쵸? 이거 컨트롤 C도 안 먹어요.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즉 휴지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다.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플로피 디스크 내지는 USB와 같이 외부에서 저장한 내용을 지웠다 라고 한다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USB를 이렇게 사서요, USB 안에 있는 파일을 지웠는데 그게 만약에 휴지통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휴지통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연결된 걸 끊으면 여기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 복원할 겁니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한 원리로 외부에 있는 디스크나 외부에 있는 저장 장치는 휴지통 안에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도 같은 원리예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복구해 줄 거예요. 맞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 삭제한 것도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도스라는 운영체제, 우리가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를 배우고 있는데 도스라는 운영체제는 휴지통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명령 프롬프트라는 화면인데 이게 도스거든요. 여기에서 지운 내용은 휴지통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축키로는 Shift, Delete 내지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내지는 Shift 누르고 휴지통으로 드래그. 그러니까 Shift를 이용해서 지운 것들은 전부 다 휴지통을 가지 않고 영구 삭제되더라. 마지막으로 휴지통의 속성값을 설정해서 휴지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속성이라는 창이 나타나요. 자, 여기 휴지통 속성에서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만들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겠죠. 내지는 요걸 선택하게 되면 휴지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기능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휴지통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61번입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그쵸? 자, 문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자, 1번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휴지통을 사용하죠. 그죠? 다음,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셨죠?
C 따로 D 따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음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대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복원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틀렸다. 그쵸? 다음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이 지워지더라.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2번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삭제한 후에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탐색기 창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한 경우. 탐색기 창이 어떤 창이냐 하면 이게 탐색기거든요. 이렇게 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바탕화면 가서요, 이거를 휴지통으로 이렇게 넣었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복구할 수 있겠죠.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쵸? 이거는 복구가 가능하고. 다음 내 문서에 있는 파일을 델리트 키를 눌렀대요. 시프트 델리트 키도 아니고 그냥 델리트를 눌렀대요. 이렇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니까 복구 가능하겠죠. 다음 2번 탐색기 창에서 바탕화면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 뭔지 아시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를 했을 때 삭제한 경우, 이것도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쵸? 복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이것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보면 USB에서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다? 이거는 뭐예요? 외부 디스크 아닙니까? 외부 저장 장치 아닌가요? USB 뽑으면 어떻게 복원할 거예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휴지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3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1번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아유 안됩니다. 휴지통 비우기 하면 거기 안에 있는 거 싹 다 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쵸?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2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다? 해볼까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휴지통의 내용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원래 위치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정렬, 지워진 날짜, 수정한 날짜 이런 걸로 정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다. 다음 3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 또는 다른 폴더에 끌어놓게 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끌어다 놓게 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휴지통의 크기는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엄연히 휴지통 비우기 한 파일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다음 6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삭제하였을 때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를 말한대요. 그런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영구 삭제 안되는 것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쵸? 자 1번 보면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했대요. 이렇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삭제했을 경우 어디로 가요? 휴지통으로 가죠? 예, 정답 나왔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자 이제 메모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전에 파일 형식, 즉 확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확장자는 파일명 이름 뒤에 점하고 붙는 뒤에 글자를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 확장자를 통해서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즉 이 파일이 어떤 형식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확장자 또는 파일 형식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예를 들어보면 바탕화면에 제가 이러한 파일을 갖다 놨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균쌤, 합격, 다드림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을 정리를 해놨는데 전부 다 뒤에 붙어있는 확장자, 즉 파일 형식이 다르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균쌤 뒤에 txt 붙어있는 걸로 봐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되느냐? 메모장 실행되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땐 저는 설치되어 있는 이제 RC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쵸? 물론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진이기 때문에 얘도 R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처럼 파일 형식에 따라 열리는 프로그램이 설정되는 것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이따가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메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메모장의 기본적인 파일 형식, 즉 확장자는 뭐뭐뭐.txt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은 후반에 배우실 ASCII라는 코드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ASCII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메모장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메모장은 OLE 기능이 안됩니다. 둘째, 메모장은 시간과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점 로그라든지 내지는 F5번 키를 입력하게 되면 시간과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메모장은요 글자색을 변경할 수 없어요. 또 네 번째, 메모장에서는 일부분의 서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나씩 보여드리게 되면요, 일단 메모장은요 실행했을 때 이 메모장에다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다 깨져버리죠. 그쵸? 이렇게 문서에 그림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을 OLE 기능이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메모장에다가요 여기에다가 .log 실행해보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딱 하고 적힙니다. 그러다가 막 편집하고 다시 끄고 다시 열게 되면 어때요? 다시 또 현재 시간과 날짜가 막 적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기다 막 일기를 쓰고도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열면 아 그 날짜에 썼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 F5번 키를 이렇게 눌러도 된다고요. 저는 지금 F5번을 막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에서 시간 날짜를 클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메모장에서는 글꼴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글자색의 모양을 설정할 수 없고요. 또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글자 모양을 바꿔보면 얘만 바뀌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보이시죠? 일부분의 글꼴 모양을 지정할 수 없더라. 그쵸? 뭐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OLE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OLE O 오브젝트 개체, L 링킹 연결, E 임베딩 포함, 그러니까 개체 그림이나 소리나 영상 등을 개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문서에다가 연결하거나 포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문서에다가 그림을 넣는 것을 바로 OLE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OLE를 지원을 해서요. 엑셀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그 안에다 그림 넣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게 가능한데 메모장에선 그게 안 되더라. 메모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럼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6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1번부터 보면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보여야 된다. 맞죠? 다음,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이거 있습니다. 편집감이 있어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3번 잠깐 건너뛰고 4번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다. 뭐였죠? .log 아니면 F5번. 그쵸? 그러면 3번의 내용을 보면 그림이나 차트 등을 지정할 수 있는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더라. 아이고 없습니다. 메모장에선 그림이나 차트를 절대 못 넣어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쉽죠? 다음 66번.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쵸? 기억하십니까? 뭘 누르면 됐었죠? .log나 F5번 키를 눌렀으면 됐었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을 읽어보면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row라는 이 함수를 입력하는 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야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선 삽입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편집에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요 아이콘 왼쪽 아래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쵸? 얘가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얘는 이제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본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특징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얘의 파일 형식과 확장자는 뭐뭐뭐.lnk이고요. 그리고 얘는 모든 아이콘에 대해서 전부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여러가지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드래그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잡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요 마우스 오른쪽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게 하면 바탕화면에 짠 하고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 외에도 장치 및 프린터라는 곳에 나와 있는 이거 혹시 예전에 제어판 공부할 때 우리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아이콘엔 바로가기 아이콘을 다 만들 수 있더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지웠어요. 그럼 모니터가 지워질까요? 아니요, 얘만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삭제했을 때 원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6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보도록 할까요?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셨죠? 다음, 하나의 원본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4번을 먼저 보면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다. 그래요. 링크의 약자 LNK입니다. 그런데 3번의 내용을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의 확장자, 그러니까 파일 형식은 뭐뭐뭐.exe, 뭐뭐.com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아니요. 모든 아이콘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8번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보신 문제와 위 문제와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자, 풀어보면 1번 바로가기 아이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아까 보셨죠? 바로가기 아이콘 또한 이름이나 크기나 유형이나 날짜 등으로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다. 아이콘들은 전부 다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다음 3번 잠깐 건너뛰고 4번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실제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원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좀 뒤로 빼놨는데 3번의 내용을 보면, 자,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요, 바탕화면에서 얘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걸 더블 클릭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속성을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을 균쌤 txt가 아니라 합격.jpg라고 하면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아니라 얘가 실행된다고요. 보시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지정되는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되는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더라. 가능하죠. 그쵸? 다음 69번 아까 파일 형식과 이어진 문제인데요, 이 69번의 내용을 보면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 프로그램이란 확장자별로 실행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문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1번 내용을 보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게 연결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뭐.txt 파일은 더블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돼요? 메모장이 실행되죠. 그런 게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2번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렇다고요. 그죠? 다음 3번 내용을 보면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합격.jpg, 다드림.png 라는 두 개의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얘는 jpg 파일이기 때문에 사진을 볼 수 있는 r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얘를 끄고 확장자가 다른, 파일 형식이 다른 다드림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아까 지문대로라면 r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r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이런 걸로 봐서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즉 파일 형식이 다르더라도 연결 프로그램은 어떻게 달라야 한다? 아니죠.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을 친구한테 받았어요.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이렇거든요. 파일 이름 쭉 쓰고 .x l s x 이렇거든요. 이게 엑셀 파일의 기본적인 확장자 모양이에요. 근데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이 되어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되느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연결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주저리 길게 나온 것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 4번도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